주짓수, 유도, 레슬링에 이어서 종합격투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래플링 스포츠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복합적으로 요구됩니다. 힘과 지구력, 밸런스, 유연성은 물론이고 경기 중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반사신경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래플링 기술을 실전에서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훈련 과정 자체에서 자연히 길러지는 능력 외에도 별도의 트레이닝을 통해 집중적으로 발달시켜야 하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플링 동작들을 떠올려 보면 밀어내기와 끌어당기기 같은 힘의 작용이 수시로 일어나면서 상대방의 거리와 체중 이동을 조절하고 원하는 기술을 완성시키거나 방어해내는 순간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스탠딩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탑 포지션이든 바텀 포지션이든 서브미션을 위한 공격 상황이든 방어 상황이든 밀고 당기는 움직임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이나 체중만으로는 완벽한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한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면 온 힘을 다해 저항하는 상대방의 방어를 뚫어내거나 유리한 포지션 안에서도 자신의 공격, 방어 기술을 효과적으로 완성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플링에서 요구되는 이런 힘들은 전통적인 훈련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저는 그 세 가지를 하체로 밀어내는 스플릿 스쿼트와 힙으로 끌어당기는 싱글렉 데드리프트 그리고 강하고 오래가는 악력을 만들어줄 행잉으로 구분지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하체는 인체 구조상 걷고 뛰고 점프하는 데 유리하도록 밀어내는 기능에 더 적합하게 진화되어 왔습니다. 물론 무릎을 접으며 끌어당기는 동작이 약한 것은 아니지만 앞벅지 대퇴사두근 4개와 뒷벅지 대퇴이두근 2개를 구성하는 각각의 근육들을 나누어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앞벅지, 즉 밀어내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체에 밀어내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백스쿼트부터 바벨을 어깨 위에 짊어지고 수행하는 런지도 매우 효과적이지만 그럼에도 무거운 덤벨을 양손에 들고 두 발을 앞뒤로 고정한 채 수행하는 스플릿 스쿼트를 고집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벨을 어깨 위에 짊어지게 되면 원판을 통해 더 높은 중량을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운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악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플릿 스쿼트를 바벨로 수행하게 되더라도 동작의 특성상 백스쿼트만큼 높은 중량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 운동에서 반드시 바벨을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양손에 고중량의 덤벨을 강하게 쥐고 악력을 함께 강화하면서 양발보다는 한 발을 더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스플릿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플릿 스쿼트는 골반 너비에서 양발을 앞뒤로 서게 되는데 뒷발의 대퇴골, 즉 허벅지가 수직으로 바닥을 향해 내려갈 수 있도록 앞뒤 거리를 조절하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두 발을 함께 사용하기보다 앞발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게중심을 앞으로 옮겨주는데 상체를 조금 더 앞으로 기울이면 힙 근육도 함께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플릿 스쿼트가 한 발을 더 집중적으로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한 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발로 하는 스쿼트의 50%에 달하는 무게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백 스쿼트로 100kg을 할 수 있다면 덤벨 스플릿 스쿼트로 양손에 25kg의 덤벨을 각각 들고 총 50kg의 중량을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고중량 백스쿼트와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양손의 악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수 있으니 바벨보다 더 낮은 무게임에도 덤벨을 사용하여 충분한 트레이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손에 적당한 무게를 들고 시작해서 5회를 수행하고 5회가 가능하다면 점점 무게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까스로 5회를 성공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렀다면 그것을 5세트 반복하는 대표적인 스트렝스 트레이닝 방식을 권장합니다. 바닥에서 뽑아 올리는 전통적인 방식의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접힌 무릎이 펴지면서 하체에 밀어내는 힘이 적극적으로 개입되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는 앞서 말한 스플릿 스쿼트와 구분짓기 위해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방식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중량을 들고 곧게 선 상태에서 무릎을 적게 구부려 하체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둔근을 사용해 전체적인 동작을 수행하는데 이때 어깨를 타고 전해지는 중량을 견뎌내기 위해 허리와 등 전체에도
강한 긴장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스플릿 스쿼트와 같은 원리로 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높은 중량의 덤벨을 양손으로 계속해서 강하게 쥐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악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발을 앞에 두고 사용하지 않는 발을 뒤에 둔 채 뒤꿈치를 들어 올려서 엄지발가락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위치시키면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앞발 뒤꿈치 라인과 뒷발 앞끝 라인을 같은 선상에 둔다고 보면 됩니다. 뒷발이 개입되는 느낌이 강하다면 블럭이나 원판을 사용해서 뒷발의 무게중심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중립을 유지한 채 양손에 덤벨을 쥔 엄지손가락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깊게 눌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바벨이 아닌 덤벨을 사용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바벨을 양손으로 드는 것보다 덤벨을 양손이 각각 들게 함으로써 양손의 힘을 더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떤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한 곳에 힘이 부족할 때 다른 곳에서 더 큰 힘을 만들어 보완하는 보상작용이 발생합니다. 보상작용이 발생하는 채로 트레이닝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이로 인해 신체 불균형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강한 곳과 약한 곳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운동 역시 양손에 적당한 무게를 들고 시작해서 5회를 수행하고 5회가 가능하다면 점점 무게를 늘리는 방식으로 반복하는 대표적인 스트렝스 트레이닝 방식을 권장합니다. 지금 설명하는 행잉은 턱걸이도 아니고 매달린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행잉 레그 레이즈도 아닙니다. 그저 매달린 상태로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매달린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니 바로 한 손씩 번갈아 놓고 잡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신의 체중만으로 매달리기를 시작해서 양손으로 번갈아 놓고 잡기를 왕복 10회씩 반복해 봅니다. 10회가 가능하다면 양발로 덤벨을 걸어 잡거나 벨트를 사용해서 캐틀벨이나 원판을 추가하여 점차 무게를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운동은 높은 중량으로 5회씩 할 것을 권장했는데 이 운동은 왕복으로 10회씩 반복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플링에서의 악력의 쓰임을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도복을 잡거나 그립을 만든 채 강한 힘을 오랫동안 유지하며 견뎌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악력이 사용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횟수를 5회가 아닌 10회로 늘리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강한 힘을 더 오랫동안 더 많이 사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세 가지 운동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 역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양손이나 양발을 따로 사용하게 한다는 점과 무거운 중량을 두 손으로 견디게 하여 계속해서 악력을 길러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두 손이나 두 발을 함께 사용하지 않고 각각 수행하는 이유는 운동 전이성 측면에서 그래플링에 더 직접적으로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 전이성이란 훈련이나 연습을 통해 만들어진 능력이 실전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플링에서 운동 전이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 역시 우리가 중량 운동을 통해 힘과 근육을 성장시키는 것 외에도 길러진 능력을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고 뛰는 모습만 생각해 보더라도 두 발을 동시에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플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손이나 두 발을 함께 사용하는 상황보다 각각의 위치에서 서로 다른 힘을 사용하며 여러 가지 공격과 방어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래플링을 더 잘하기 위한 트레이닝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트레이닝 모두 강한 힘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플링을 완성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도 힘을 무조건 길러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힘보다는 기술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술보다는 힘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한층 높아진 여러분의 지적 수준을 바탕으로 더 좋은 트레이닝을 통해 더 많은 능력을 길러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